좀 쉬셨다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재미나게 관광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관광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일정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정들은 수월을 할 거고, 오늘 일정은 대략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요, 지금 바로 마드리드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 일정상에 들어가 있는 뭐 스페인 광장, 그 다음 마요르 광장, 그 다음 왕궁 등등, 그 다음 오늘 미술관까지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고 점심 식사 하시고 약 2시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풍차마을 가서 또 우리 작품 활동 이렇게들 하신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이른 저녁 식사를 드실 거예요. 저녁 식사 드시고 그 다음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데, 아마 오늘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대략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일정 중에 가장 일찍 들어가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 들어가서 오늘 편안하게 좀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단 스페인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 강좌는 오늘 간단하게만 하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를 뭐라 그러냐면요,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하이톤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높은 음이 해야 돼요. 원래는 이 아침 같은 경우는요, 올라라고 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뭐라 그래요? 굿 모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침 인사들 같은 경우는 올라 한 다음에 좋은 아침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페인어로는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해줘야 되는데, 굳이 뭐 오늘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올라 한마디가 다 통해요. 우리 기사님 성함이 뭐라고요? 아드리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올라 아드리안 하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쫙 얹어주시네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바르셀로나까지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여행을 쭉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앞에 있는 옆 팀장이 이 스페인을 유럽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제가 볼 적에는 유럽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씨들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보통 왜 유럽에 나가면은 많이들 그 왜 인종차별이라는 거 뭐 겪고 왔다 뭐 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스페인은 이 유럽 국가들 중에 스페인, 포르투갈은요 거의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왜? 지들도 짬뽕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어요. 그런 점들이 일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또 친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게 되면요, 자주 아마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뭐 이민국에서도 우리 입국 심사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로얄 마드리드 건물 외관입니다. 로얄. 레알이라는 말이 리얼이 아니고 로얄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이 완전히 오픈으로 되어 있던 경기장을 뚜껑을 덮어가지고 실내 경기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장이 지금 현재 모습 바로 이전에 이렇게 크게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언제냐면은 1982년입니다. 현재의 모습. 이 82년도에 스페인 월드컵 때 지금 보시는 이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사용되면서 지금 모습으로 지어졌고 뚜껑이 지금 덮이고 있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은 언제 창설됐느냐면은 2003년이 100주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클럽의 전용 구장 외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에 내부에 투어가 많이 힘들어요.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안에 박물관도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새롭게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전체에 있는 명문 클럽 중에 가장 많은 유럽 챔피언십 컵을, 우리에게는 더 많이 알려졌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 그리고 전통, 이런 마드리드가 먼저 창설됐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3년 뒤에 창설됐으니까, 1906년에 창설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클럽이 라이벌전을 하고 있으니 클래식 경기라고 두 경기가
이루어지기 성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쪽하고요. 마드리드 쪽은 옛날에 역사의 쪽으로 가보면은 왕조가 틀렸던 겁니다. 우리의 백제와 신라 같은 거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여기도 있는 겁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고 바르셀로나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강하지만 항상 권력인 정치 중심에 밀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맨날 하는 게 피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요 꼭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왜? 한번 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백제 가야처럼 4대 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기독교 왕국이 이슬람을 쫓으면서 우리 고려와 같은 나라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를 합스부르크라고 그러고 조선 같은 나라를 부르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옛날 과거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된 게 스페인 역사예요. 그리고 현대사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내란을 겪었잖아요. 스페인도 3년간의 내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왕정이 복원이 됐지만 우리는 복원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이 여신이 시벨레우스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마드리드 우리가 그래서 구경하시는 합스부르크 왕가 시대 때 만들어지는 왕궁과 구시가지 외에는요 여기를 더 이상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부터 유심히 봐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11시 방향으로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 보이죠? 저기 4,000평 규모인데 왕궁 같죠? 저 왼쪽에 저게 왕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다 믿어요. 중앙우체국이 130년 전에 만들어진 중앙우체국.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은 보라도 미술관도 나오고 우리는 이제 신시가지 쪽에 1시 방향에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마드리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 구시가지 한복판까지 고개 많이 돌리셔야죠. 저 어디에 개선문 하나 나와요. 저 뒤에 개선문 나오죠. 저게 독립문입니다. 저기를 이제 나가면은 완전히 성 바깥이었던 곳이에요. 나가시자마자 오른쪽 편으로 나중에 보셔야 될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실 사냥터가 저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왕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지금 방향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본점. 이거는 역사가 한 200년대야. 이 건물은. 근데 여기 들어가봤자 틀로고 들어가봤자 건물가 없습니다.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 옮겨졌고 여기는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 길로 왼쪽 편을 일직선 쭉 가면 여기가 제일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그런데 버스가 통과가 안 됩니다. 만약 쭉 가면 시청광장이 나오거든요. 그 시청광장이 솔광장이라고 마드리드 12월 31일 12시에 타종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좀 봐보세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로마의 신전 같은 그런 외관 장식이 되어 있는 주성복합의 아파트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150년 역사가 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이 아파트들이. 이런 아파트가 150년 200년 전에 왜 지어졌느냐, 이런 고급 아파트가 왜 까사밀라 까사바토라는 게 지어졌느냐, 가우디에 의해서. 까사란 말은 스페인어로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밀라의 집안의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까사밀라는. 까사바트여는 바트여 집안의 빌딩이라는 뜻이, 아파트라는 뜻이거든요. 까사라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왜 지어지냐면 200년, 250년 전에 유행적으로 유럽에 있는 파리와 런던 사이에 지어집니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 유럽의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도시 외곽에 뭘 짓고요? 전원주택. 한국에서 빌라라고 들어보셨죠? 빌라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라가? 빌라는 대저택이라는 뜻이에요. 빌라가. 대저택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마차나 롤스로이스를 타고요. 정문을 통과해서 5분에서 10분을 가야 본 건물이 나오는 걸
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6개 계단 올라가면 출입문 나오는 그 빌라가 아니에요. 출입문을 통과해서 5분 10분 가야 나오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요 도시로 불려들이라니까 아파트 한 층을 그 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좌하는 식솔들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이상의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 신전에 나왔던 장식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화려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바로 18세기, 19세기의 유럽에 발전됐던 풍경의 모습들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랜드비아 큰 길이라는 뜻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마드리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가시면은 레알 마드리드 왕궁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서서 이제 투어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로 가냐면 정심 식당으로 가십니다. 오늘 정심은 어디 사시냐면 한강에 사실 거예요. 식당 이름이 한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브라도 미술관으로 가셔야 돼요. 일정이 얼마나 험난하게 남아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가서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데 마음 나란히 무시세요. 근데 이 소나무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화가 아무나도 렘브란트 또요 미켈란젤로, 고호, 마네, 모네, 클림턴 또요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한 점도 없는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3대 미술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루브르, 두 번째가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에 이어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세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화가의 작품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프랑스와 이태리 위주의 교육이 돼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 화가들을 많이 알고 인상파 화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옆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 가면 전부 인상파 화가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오피치 미술관 가면 전부 르네상스 화가란 말이에요. 그 위에는 그럼 화가가 없느냐? 그 위에 화가들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미술관이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을 좀 빼시고 나면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1시간 20분 이동하는 동안에 잠시 체력 보충하시고 그리고 풍차마을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작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아무튼 배경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델은 모르겠어요. 모델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배경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오늘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오셔야 되는데 호텔은 모시고 와서 잠시 눈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막이고 어디고 막 모시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서 딱 도착하면 호텔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침에 또 도착을 하네요. 그렇다고 호텔 갈 수는 없잖아요. 붉은 데냐. 어쩔 수 없이 투어를 하셔야 되니까 이왕 어떻게 해요? 넘어진 경우 그죠? 우리 조상분들은 넘어지면 받아들이잖아요.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한다? 쉬어가 벌금이 상당하죠. 여기 와야 되는데 걸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신기와 이어폰을 시험부터 한번 챙기실게요. 사용하셨습니까? 그럼 다 사용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파킹장에 도착하시면은 여기다가 폭탄 설치해서 세 군데 200명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때 200명 희생자들의 이름들이 전부 저 밑에 다 쓰여져 있는 추모입니다. 출근길이고 등교길이라서 학생하고 일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당시. 그러면서 당시 정권이 바뀌고 미국을 지도하는 정부가 이렇게 패함이 됩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라크 전쟁이었죠. 그때 걸프 전쟁에서 철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스페인. 오른쪽 펜으로 보시는 철책으로 되어 있는 이 내부가 합스부르크 왕실의 사냥터였던 곳이. 우리는 이제 성 바깥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도로 쪽이 성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 바깥에 왕실의 사냥터, 이 왕실 사냥터 안에 인공 호수 만들고 유리공장까지 지어놨어요. 그런 왕실의 사냥터의 궁을 왕궁으로 바꾼 게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외곽에 철제도 보면 베르사유 궁전 가서 보시는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옵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집을 지어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서 인간의 대빵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왕궁이 지어지고 그 왕궁 내부에는 인간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보시면요, 성당을 보시고 왕궁을 보시고 그 왕궁과 성당 안에 있던 것들을 가져다 두 개의 문화를 나눴을 때에 신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와 인간 중심으로 나눴을 때 크게 두 개고, 크게 네 개를 나누면요, 이집트 문명, 헬레니즘 로마 문명, 기독교 문명,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 이렇게 문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서로 영향을 줘요. 이집트 문명이 기독교 문명에 영향을 주고, 헬레니즘 로마 문명이 바로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문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지금 내리시면은 말씀드렸죠. 수신기 지참하셔야 되고, 지금 내리시면은 뭐까지 하시고 타신다고요? 브라도 미술관 투어까지 다 끝내시고, 우리는 1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도 미술관.